귀 생리학에 대해서 좀 아침에 시작을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시겠지만은 지금 귀가 있으면 이제 그 세 파트로 나누는데요. 귓바퀴, 그다음에 웨이도 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연골이 있어가지고 좀 말랑말랑하죠. 그리고 요 가운데 경계가 이제 고막이 있습니다. 고막이 있고 여기 세 개의 뼈가 있는데요. 추골, 정골, 그다음에 여기 이제 등골이라고 하는 세 개의 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 평형기관이 있고, 또 달팽이관, 우리 이제 청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신경하고 이제 혈관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관이 우리 코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음향학회에서 이제 이론을 좀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건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모든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시간 영역을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서 처리하고 다시 역으로 시간 영역으로 가져오는 절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중복되는 것이 이제 주파수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저주파냐, 고주파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진폭이 어떻게 되냐, 또 똑같은 거라도 이상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신호의 그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왜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신호가 들어가서 트랜지스터 통해서 나올 때는 이거의 하모니도 있지만 그 차에 의한 또 하모니도 있고, 이렇게 그런 하모니 같은 현상이 똑같이 청각기관에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알아두시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주파수의 2배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귀에 들어가는 신호가 딱 2개의 주파수만이 아니고 많은 주파수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또 그 조합 하모니가 발생한다는 걸 이제 염두에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주파수만 들어가도 만약에 F2 빼기 F1이라든지 또는 2배 했다든지 서로 더했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비선형 현상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귀 생리 그림을 제가 이제 다시 읽다가 했는데요. 책은 좀 그림 글씨가 좀 작지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도식화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에서 이제 우리가 귓바퀴가 있잖아요. 귓바퀴가 우리 정면으로 봤을 때 약 한 45도 각도로 꺾여 있는데, 이것이 소리를 이제 집속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한 음향적으로 6dB 정도 증가시키고, 또 웨이도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종의 공명 효과에 의해 가지고 약 10에서 15dB 공명 증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파수 부분도 또 주파수별로 달라지는데 1500Hz에서 7000Hz 사이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어오면서 고막까지 가는 중에도 어느 정도 증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림들은 이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리에 의해서 또 어깨 같은
우리 몸의 바디에 의해 가지고도 또 효과가 나가지고 이제 그 귀가 또 안에 또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콘차라고 합니다. 콘차에서 이제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다 합성했을 때 이 웨이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증폭 효과가 보시면은 거의 20. 물론 이제 어떤 저주파에서는 떨어지고 이제 또 고주파로 가면 떨어지지만 약 한 2.1km, 한 2.5km 정도 가면은 상당한 피크로, 그러니까 20dB니까는 이제 그 10배의 그 신호가 자연스럽게 증폭되고 있죠. 예, 그런 걸 제가 이제 그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서 이제 고막 통해서 이제 그 세 개의 이제 뼈를 통해서도 또 진행을 하는데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고막은 이렇게 좀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등골은 면적이 좁고 하니까는 똑같은 힘이 왔을 때 면적 대비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더 많은 압력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이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추골이나 침골, 등골 요 자체의 요 길이가 마치 시소처럼 이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으니까 그 짧은 데 있는 사람 몸무게가 그 있는 사람이 앉아야지 평형을 이루듯이, 그래서 이제 요 길이에 의한 효과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길이에 의한 효과도 또 적지 않게 꽤 커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중위에서만 해도 벌써 32.9 dB라고 하는 그런 또 증폭 효과가 나오죠. 또 우리가 또 빠뜨린 게 이 고막이 평면이 아니고 이게 오목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것까지 세 가지 길이나 또 시소 효과나 또 이것이 이렇게 콘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또 32.9dB. 그러면 아까 앞에서 20dB 하면 거의 50dB 이상이 그 물리적으로 이제 증폭돼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꽤 크다고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제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로 가면은 이제 평형 감각 기관, 세방거리관하고 요 청각 이 아까 코클리어죠. 달팽이관하고는 사실은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유체가 서로 그 이제 림프에 서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이제 같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요 달팽이관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요 그림은 그 달팽이관을 이제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팽이관의 그 단면을 이제 옆에서 좀 더 이렇게 그 들여다보면은 이제 오르가노브 쿼르티라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그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요걸 이제 좀 더 그 한글로 이제 좀 더 그림을 좀 더 강조해서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세 파트로 나오는데요. 여기 정전계라는 게 있고 또 그 와우관이라는 게 있고 또 고실계라고 하는 세 가지 파트로 나오는 림프 하나의 액체가 달라지는 게 이제 그 안에 이온의 농도가 서로 이제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와우 신경 뭐 절도 있고 이제 신경 있고 이제 이 신경을 통해서 이 귀에 있는 요 유모세포 쪽으로 이제 신경 연결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점점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이 귀에는 약 한 31,400개의 청각 신경이 있고 여기서 95% 정도는 그 에퍼런트 그 너브, 그러니까 구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귀에서 뇌로 청각 피질 쪽으로 가는 이 신경이 95%, 또 반대로 뇌에서 이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원심성, 그 에퍼런트 너브가 또 한 5%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요 신경이 그 구심성은 주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헤어셀이 있는데요. 이쪽은 아웃 헤어셀이고 요건 안쪽에 있다 그래서 이너 헤어셀인데, 이너 헤어셀에서는 나오는 신경이 거의 구심성이고 아웃 헤어셀 쪽은 주로 원심성, 그런 신경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 이건 이제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제 2바퀴 반 정도, 1바퀴, 2바퀴 반 정도 돌아가는데요.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피시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쭉 피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아까 그 고실계하고 이제 있었잖아요. 요 2개의 그 이제 아까 그 중위 쪽에서 요게 등골이고요. 침골해서 추골을 해가지고 요거 자체가 이제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유체가 차여져 있고요. 요 가운데 길다란 요 라인을 우리가 이제 오라노브 코르티인데, 이거를 이제 다 그냥 자세하게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의 막처럼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대표적인 막을 우리가 이제 바질라 멤브레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진동을 주면 진동에 의해서 유체가 이제 그 진동을 하게 되고, 유체의 진동에 의해서 요 바질라 멤브레인도 이제 진동을 하게 되어가지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고주파 쪽은 요 이제 베이스 쪽, 요쪽에 이제 반응을 하고, 저주파로 가면은 요 첩부, 요 뒷부분에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질라 멤브레인에 이제 이런 헤어셀들이 이제 붙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신경 이제 신호들이 이제 이리로 이제 진행을 나가는 거죠. 갑자기 그림이 여기 갑자기 빼있는데요. 잠깐만요. 이상하네. 여기서 이게 다 잘려 나오네 지금. 그래서 책에는 나오니까 여기는 잘려 나오는데요. 지금 저가 이제 뭐를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하냐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는 어느 정도냐, 가장 작은 소리는 어느 정도냐,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큰 소리는 뭐 이제 또 이해하기가 좋죠. 근데 작은 소리로 치면은 그러니까는 공기 중에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건 공기 중에 이제 입자가 진동을 하고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일으킬 때의 그 진동하는 변이가 수소 원자 지름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그렇게 작은 소리가 우리 그 웨이도를 통해서 또 중이 통해 갖고 약 한 50dB 증폭을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 에너지가 작은데 이 작은 에너지, 작은 소리를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수수께끼를 이제 같이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의 특성에 이제 청각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주파수 변별력, 그리고 주파수 변별력이라는 건 얼마나 분해도를 갖느냐고, 둘째는 작은 소리는 또 크게 증폭하고 큰 소리는 오히려 이제 감쇄시키는 이런 비선형 특성이 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불과 한 50년도 안 돼요. 그 전에는 귀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소리라고 하는 이 진동 에너지를 그냥 신경 펄스로 변화만 시켜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 이상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계속 믿고 왔고, 예전에 이제 그 노벨 의학상을 탔다고 하는 본 베켓이라는 헝가리 분이 이제 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좀 더 밝혀졌지만 그분은 이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한 그 메커니즘을 잘 몰랐다가 이제 어떤 획기적인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환자들 중에 이제 영국에서 그 이명 환자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이명 환자들을 이제 이명 환자들의 경우에 핵심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명 환자들 경우를 이제 그 왜 이유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다가 연구한 것이 바로 이 음양 방사라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8년도에 처음 이제 캠프라는 분이 이거 이제 측정을 하면서 이게 뭔가 이제 여기다 써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이게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착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프로브가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이제 이 증폭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상당히 이제 이명이 아주 그냥 견딜 수 없이 이제 심한 사람인데 여기다가 이게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폰으로 했을 때 이 사람한테서 정상인 경우에는 거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신호가 이제 상당한 신호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도대체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여기서 측정해서 이 신호를 받은 거를 가지고 78년도에 이제 이걸 받은 거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떤 FFT를 한 거예요. 이거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신호의 어떠한 이제 보니까 어느 이제 주파수 대역이 이제 크게 나온 거예요.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이 어디서 강하게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걸 빼고서 이제 이 소리를 이제 들려주면서 마치 이 소리하고 비슷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음양 방사라는 실험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다른 환자도 이제 나도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 또 그 사람은 그 신호가 어쩔 때는 나타나고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또 프로브를 넣고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일종의 스피커를 여기다가 이제 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소리를 준 거죠. 여기다가 그때 소리를 주는데 어떤 일정한 소리를 준 건 아니고 어떤 클릭음을 준 거예요. 클릭 사운드를 여기다가 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호가 평소에 나타나지 않다가
이렇게 클릭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상당히 정상인들은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는데 클릭음이 에코가 되니까요. 그 사람은 상당히 이게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다시 또 분석을 또 해본 거,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스펙트럼에 이제 신호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신호를 뒤에다가 들려주니까는, 이거 보이십니까? 예. 이 신호가 좀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뭔가 이명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그런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이제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이제 트리거를 줬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소리가 나온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음악이 있으면은 이제 달팽이가 내에서 있으면 신호는 결국에는 어디선가 모두 지금까지는 다들 이쪽 방향, 포워드 쪽으로만 신호가 이제 전파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호가 어디선가 요 해당, 아까 그니까는 이 스펙트럼이 그 베이스로 가면 고주파라고 그러고 그 천프로 가면 저주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어느 부분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거슬러 왔다는 거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전에는 귀라는 건 단순히 이제 트랜스덕션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메커니즘이 있구나. 이런 이제 한마디로 귀라는 것이 하나의 그 스펙트럼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이제 연구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캠프라는 사람은 그로 이제 반짝하고 나서는 이제 두각을 못 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가설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명에 대한 얘기로만 가다가 결국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이것이 하나의 이제 모티브가 돼가지고 귀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계속 진행됐고, 먼저 그 연구라는 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먼저 살피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 그러니까 이 의대 양대 산맥은 결국 해부하고 생리인데요. 이 구조를 보면서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뭐냐, 또 이 안에는 농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해부학적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리적으로 보는데요. 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는 아우터 OHC라는 게 아우터 헤어 셀이라는 게 있고, 이 IHC 이너 헤어 셀이 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냥 현미경으로 도저히 안 되고 그 전자현미경으로 하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 어떤 부동 선모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텍스처럴 멤브레인이라는 또 여기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규명하면서 여기서 또 요걸 다 서포트해주는 요 발판, 요것이 이제 바질라 멤브레인이다. 요걸 이제 하나씩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 베이스 쪽하고, 베이스 쪽은 요거 단면으로 봤을 때 요게 좀 좁은 반면에 첨부 쪽으로 갈수록 넓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의 그 메커니즘을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바질라 멤브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이제 그 메카니컬하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요 헤어셀 밑에 붙어 있는 청각 세포에서 하나의 뉴럴 임펄스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보고는, 이것이 이렇게 꺾였을 때 발생하고, 또 그러니까는 신경 펄스라는 거는 이제 휴지기를 있다가 이제 발생을 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제 이런 이제 또 그 얼마나 또 빈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림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이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이 이제 80년대 나온 거예요. 80년대 이 그림이 나왔는데 이 그림에 말해주고자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연구하기 위해서 별별 연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르간 여기 바지라 멤브레인 위에다가 아주 작은 그런 그 라디오 액티브한 물질을 주고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놓고 그것이 이제 진동하면서 그러면은 그 라디오 웨이브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리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소리가 오면 이제 진동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진동하는 것을 이제 그 모니터, 그러니까 이제 센싱을 해가지고 변이가 어떤지 이런 연구들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연구들을 해서 나온 아주 좋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소리가 80데시벨로 예를 들어서 큰 소리가 들어갈 때 어느 하나 위치에서 그러니까 전체 그 코클리어 내에서 길이에서 한 점이죠. 그 한 점에서 그 소리가 클 때에 나오는 하나의 그 주파수 특성이 이제 매겨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소리를 이번엔 60데시벨, 40데시벨, 20데시벨로 가니까 이 한마디로 점점 갈수록 소리를 작은 소리를 주면 줄수록 튜닝이 발생하고 있죠. 이거는 전형적인 비선형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정교화 시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초에 보니까 소리가 클 때는 어떤 에너지가 큰 소리의 에너지가 이미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달팽이관이 스스로 더 추가적인 에너지를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작으면 그거 갖고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달팽이관 내에서 소리를 더 증폭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거 이제 하고 나니까 이것이 모든 그 헤어셀마다 다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알고 나니까는 귀라는 거는 결국에는 스펙트럼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다 모든 이제 주파수 분해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청각 피질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귀에서 다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80년 초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 따른 이게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점선이 이제 선형 곡선이라고 그러면 이거에 가까운 건 선형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비선형적으로 굽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귀의 비선형 특성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전 설명을 이제 또 드리는 이유는 보청기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한 번 더 이제 전주부에서 이제 상당 귀 생리학 쪽을 하면서 이 달팽이관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너 헤어셀과 아우터 헤어셀 바로 위에 이제 부동선모가 있는데요. 부동선모가 이렇게 정상적인 것이 있고 또는 어떨 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약물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소리에 대한 격음을 듣고서 이게 다 파괴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연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이건 이제 데이비드 모델링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하나의 이제 결국은 전이차가 발생을 해가지고 세포 안에서 이제 신경 펄스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이제 에너지가 공급되는지 그러면 이제 요 벽에 붙어 있는 요 세포가 이제 플러스 원래 이 세포라는 거는 음의 이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양의 이온이 계속 여기서 공급되어지고
이제 칼슘 쪽으로 해서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이온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세포를 이제 음의 이온의 세포를 양의 이온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세포가 이제 격발되는구나. 그러면 요거 사이에 어떤 이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어떤 채널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온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의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신경이 얼마나 이제 퍼져 있는가를 보니까 이 원심성은 대부분 신경이 어디로 붙어 있는 것 같더니 이 웨이모 세포 쪽으로 끼어 있고, 물론 이제 구심성도 있지만 또 구심성은 대부분 이렇게 이너헤어셀스 쪽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이 원심성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이 웨이모 숲에 왜 붙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뇌이모 세포 쪽에 있는 신경은 이제 이 귀에서 이 청각 피지 쪽으로 방향으로 신호가 가고 있고, 원심성은 반대로 상 올리브는 이제 중간체인데요. 그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이 웨이모 세포 쪽을 이제 건드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와우 신경이라는 게 이제 청각 신경, 그 모든 신경에는 신경의 핵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신경은 이제 이것이 끊어져도 이제 다시 복원하는 게 있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청각 신경은 이제 이게 끊어지는 것도 만약에 요 중간에 요런 그 때가 끊어지면 다시 복원이 되지만 이 절 자체가 이제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게 비시적인 것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베이스부터 대표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결국 이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런 그림은 전형적으로 이제 저주파에 대한 거, 또 고주파로 가면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걸 제가 이제 또 코클리어 시뮬레이션을 제가 연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쪽으로 했을 때 연구했던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주파,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고주파가 이제 반응하고, 또 아울러 또 이 페이스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들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결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수면하고 이제 마취로 카나바이신이라는 거 썼는데, 이 카나바이신으로 이제 주사를 놓고 수술하고 나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카나바이신이라는 걸 주입한 생쥐의 경우 이제 이 샤프한 튜닝이 사라지는 걸 보고, 카나바이신은 귀에 독성을 갖고 있구나, 이 독성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후로는 완전히 금지된 거죠. 이런 연구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으로 이독성 난청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잘못 쓰면은 귀가 나빠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요. 좀 이제 보시고 저는 이제 중요한 오늘 얘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바로 요겁니다. 이제 아까 이제 양이온이 헤어셀 쪽으로 들어가는 채널이 뭐냐, 여기서 이제 다들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이 부동 성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너실리움이라고 하는 요거는 어린아이한테만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들면서 요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동성모가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실리아라고 그러는데, 스테레오실리아가 서로 이렇게 마치 아주 가느다란 머리털보다 더 가늘게 솟아있는데요. 그 스테레오실리아 사이를 엮어주는 요걸 우리가 링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셀이 있고, 신경은 요 헤어셀의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실험했던 건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링크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요 링크가 없으면 이것이 완전히 서로 그냥 자유운동을 하겠죠. 자기 멋대로. 그때 링크가 있을수록 좀 더 힘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요 링크 바로 요 아래쪽이 아니고 루프렛 쪽이 아니고 바로 요 링크 부분에서 그 이온이 바깥에 있는 이온이 요 헤어셀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그 격발의 효과를 가지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소리를 이제 격음을 듣거나 너무나도 큰 음악을 듣거나 이제 오랜 동안 소음에 노출되면 이것이 드러나거나 틀어지거나 해서 결국에는 이 정상인들은 이것이 딱 정해진 길이가 있는데요. 그때 이것이 끊어져요. 끊어지고 나면은 이온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난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또 소음에 노출되더라도 만약에 이제 한 10분 정도만 노출되면 처음에는 먹먹하지만 다시 또 회복되거든요. 또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이것도 어느 이제 시간 이상으로 이제 또 소음에 노출되면 이게 한번 이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팁이 한번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이제 소리가 오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도 이게 이제 격음에 노출돼갖고 한번 쉬어졌는데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꺾였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제 스테레오실리아가 망가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난청이 이제 심화되는 겁니다. 이 이너 헤어셀 쪽에는 스테레오실리아는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아우터 헤어셀 쪽은 보다시피 이렇게 이 V자 또는 W자로 돼 있어가지고 좀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돼 있다는 건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을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꺾여 있어갖고 뭔가 이렇게 딱 보여 있을 때는 이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뭔지 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한 어떤 1번, 2번 한번 해갖고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 글씨로 나온 게 외의 유모 세포 아래의 원심성 신경 섬유가 예를 들어서 격음 또는 이독성으로 이제 격음 노출 이후에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내유모 세포의 부동성모가 만약에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외유모 세포는 만약에 격음을 들었어도 나중에 이제 이걸 돌아왔지만 만약에 내유모 세포의 부동성모가 망가지면 소리를 들어오는 채널이 끊어지니까 이미 이제 난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유모세포 부동성모의 손상으로 비약해진 청신경 활동,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거죠. 내유모세포가 망가졌죠. 그쪽이 망가지니까. 그러면은 소리가 기본 원리는 뇌라는 거는
소리가 작게 들리면은 소리를 크게 증폭하라는 명령을 원심성 그 신경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심성 신경으로 이제 오면은 지금까지는 외유모 세포의 스테레오실리아에 의해서 격발되던 것이 밑으로 거꾸로 이번에는 신경 밑에 있는 청신경 쪽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이 외유모 세포 자체가 이거 자체가 진동을 해버려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어디선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어디선가 에너지가 분출되게 한 요인이 바깥이 아니라 내부적인 건데 그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청각 피질 뇌 쪽에서 신호가 와가지고 이걸 격발시키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그 외부모 세포를 진동을 시키고 그 외부모 세포가 진동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내부모 세포가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작게 오니까 그 작은 소리를 증폭하라고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뭔가가 여기서 메커니즘이 망가지면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고, 그거를 이제 이 음향 방사 측정을 통해서 검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그 메커니즘을 이제 규명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그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외유모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제 원심성 신경이 이제 하나의 신호를 줘요. 증폭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진으로 직접 찍어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약간 두툼해요. 이것이 어느 순간 길이가 쪼그라들면서 길이가 길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질라 멤브레인 자체를 진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바깥에서 온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 대한 반응하는 액티브한 어떤 액티브한 증폭은 결국은 아우터셀에서 발생한 거고, 이렇게 해서 액티브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이건 이제 증폭이라는 개념이에요. 액티브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캠프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유추는 했는데, 이제 실험 그 다음에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많은 우리가 놓쳤던 것이 뭐냐면은, 에너지라는 게 자체적으로 발생을 했으면 그거를 다시 자체적으로 또 소멸도 시켜줘야 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이제 들어와서 이거 분석하기도 바쁜데, 이것이 소리가 작을 때는 안쪽에서 에너지가 해서 그 작은 소리를 증폭을 해줬으면 그거는 그 로컬한 에너지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확산돼 버리면은 안 되죠. 원래 들어온 신호하고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서프레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에너지에 대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보청기도 그렇고 청각 쪽에 앞으로 연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규명해야 될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는 증폭을 한 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없애냐. 거기에서 이제 위상적인 연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청각 신경에 대한 이제 활동 전후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런 샤프 튜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느다라는 게 이제 데시벨 단위인데요. 이것이 가느다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분해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주파수고, 예? 하나의 주파수고 또 다른 주파수면 또 옆으로 약간 이동하겠죠. 예? 그때 그 이동하는 그 폭이 주파수 분해도의 변화가 약 한 100데시벨로 나와요. 그래서 이 청각 쪽에서 보는 분해도가 100, 물론 이제 저주파로 가면은 그 차이가 없죠. 고주파로 가면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 약간의 이제 다른 주파수를 봤을 때 약간 이동을 했을 때 이 편차가 100데시벨, 100헤르츠라고 그러면 저주파 쪽 그 저주파 쪽은 좀 다르겠죠. 옆에 있는 그림처럼 좀 이게 좀 둔탁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의 분해도는 좀 다르겠죠. 여기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고주파로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경우에 한 100헤르츠 정도의 분해도를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보청기를 만들 때 그 분해도를 100헤르츠에 가까운 한 125헤르츠 정도 해서 저희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채널 훨씬 더 많은 분해를 생각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러니까는 그 의사들은 조금 항상 느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직도 계속 머리 뇌에서 이 어떤 자체적으로 이제 소리에 대한 변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런 또 이 과학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이 귀에서 이미 주파수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는 난청인들은 발팽이관 자체가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더 낫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소리를 이제 그 보청기 내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렇게 된 관점으로 접근을 해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이 또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의사들이 사이클로지 하다가 이제 의사들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침습적으로 이 사람의 생리를 이제 해부로 해가지고 그걸 다 뜯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생리적으로 이제 원리를 규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나는 비친습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사이클로지랄까 아까 그 튜닝 커브를 신경을 딱 전극을 갖다 대고서 측정해갖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샤프 튜닝이. 근데 요거를 이제 일종의 차폐, 마스킹 효과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거의 경우는 8kHz에 해당하는 어떤 수음을 이렇게 계속 들려주면서 다른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킹 돼가지고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소리가 더 작을 때는 계속 이제 소리 두 개를 들려줘요. 하나는 이제 내가 만약에 8kHz에 약 20Hz니까 아주 작은 소리예요. 이 작은 소리를 들려주면 그 소리 듣고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한 4kHz 소리를 좀 작게 해서 들려줘요. 그러면은 이 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그때 이 4kHz 소리를 좀 더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폭으로 들어가면 요 4kHz, 원래 8kHz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럼 그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사이클로지컬하게 나온 튜닝 커브인데 요 결과가 그런 대로 이렇게만큼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근접하게 나와요. 물론 이거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임상 시험을 하지 이걸 정상 환자한테는 하지는 않지만 이런 연구를 이제 사이클로지컬하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생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 알면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걸 이제 응용을 하고 난청인들의 경우에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의 귀를 직접 열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좀 해볼 만한 또 연구가 됩니다. 타임 딜레이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생리 쪽으로 잠깐 이제 설명을 했고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김에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이건 아까 나왔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청각 신경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우리 몸으로 치면 이 부분이 우리 이마에 해당됩니다. 이마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이제 그 겉에 그 갈색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청각 피질인데요. 오디터리 콜텍스는 시각은 우리 뒤통수 쪽에 몰려 있는데 오디터리 콜텍스는 좀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이 신호가.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연구하면은 만약에 오른쪽 귀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귀가 어느 부분이 서로 크로스 돼갖고 오른쪽 청각 피질도 가지만 왼쪽으로도 가요. 예. 그래서 약간 90%하고 10% 어떨 때는 80% 20% 정도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이제 보청기를 양이 착용을 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쪽으로만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한쪽에는 한쪽만 계속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 그게 자꾸 튀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착용하라 이런 얘기고요. 이제 이거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진동하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제 소리 고막이 들어오면은 요것이 이제 들어가고 요것이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트러블링 웨이브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제 지금 요것이 이제 그 바질라 멤브레인이 진동할 때마다 이제 청각 세포가 이제 격발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는 인공와우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인공와우는 인공와우를 하시는 분은 고막이 아예 구멍이 났거나 중위가 다 망가졌거나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청각신경 앞에 나오는 이 청각신경 여기서부터는 정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청각신경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청각신경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와우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술할 때 이 달팽이가 안을 다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요 안에다가 정극을 심는 거예요. 정극을 심는데 정극이 쭉 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계속 이제 정극 일렉트로리드를 여기다가 계속 연결을 해요. 그러면 요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전류를 흘려주니까 그 전류를 어차피 이제 그 전류가 신경 펄스를 이제 유발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로 와서 근데 여기서는 계속 이제 그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바깥에다 끼지만 그 안쪽에다가 요거를 놓고서 그 배터리는 여기 있거든요. 귀에다 거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3번하고 요 사이에 이제 그 마그네틱 웨이브로 신호를 주는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서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인공와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이제 의사들은 예전에는 이제 소리를 듣는 것이 소원인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이제 인공마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경도, 중도, 고도, 심도 이상 도저히 이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분한테 그래도 검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점검을 줘요. 그러면은 그뇌 쪽으로 신호가 가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거 알죠. 이 사람이 이제 신경적으로 정상이구나. 그럴 때 이제 인공마우를 해서 그 소음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심지어는 70데시벨 정도. 그러면은 저도 귀가 80이거든요. 근데 고쳐놓으면은 얼마큼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요즘에 이제 인공마우를 막 권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좀 양심적인 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어린애한테 이제 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언어를 빨리 습득하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면서 왜 나중에 이 축두골 쪽이 함몰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어릴 때 하고 나니까 머리통은 커지는데 이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것이 함몰되고 하는 거는 수술한 직후가 아니고 한 5년, 10년 이제 지나야 나타나잖아요.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음양학회도 그렇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과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거는 여전히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 골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우리가 이제 강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이 그림에서 앞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한 거하고, 요게 이제 ABR이라는 게, 요게 이제 브레인 스템, 그래서 이제 그 오디터리 브레인 스템 리스폰스라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은 이제 청력 검사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 눌러라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대고 우리가 이제 뇌 간에다가 요거 이제 딱 점검을 주고서 이제 검사를 하면은 이제 대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연구들을 해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호의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근자여갖고 많은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치료가 이제 어떤 발명의 어머니라고 해서 하는 것처럼 소리가 안 들리니까 보청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 환자들이 이제 난청 환자가 한 5%라고 그러면 이명 환자가 한 30%로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소음을 듣고 살잖아요. 그 소음이 이제 이명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명 치료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이제 많이 커져가지고 이명에 대한 이제 치료를 많이 이제 시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한쪽 귀로 소리를 들려줬을 때 그 펑크셔널 MRI를 측정했을 때는 양쪽 측두골 쪽에 이제 그 청각 피질에서 반응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 이제 만약에 난청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청각 피질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약간 코클리어 쪽이 망가서 코클리어 쪽이 안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이제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들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그림인데요. 이제 이명 소리를 이제 들려주는 건데요. 상당히
좋은 이제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명이 나는 거를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소리를 어떤 라디오나 어떤 다른 소리를 들어서 소리를 이제 상쇄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적인 방법이고 의사들은 그래도 자기가 이제 치료를 해서 이명을 좀 고쳤다 이런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하루에 한 6시간 간격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해요. 아주 그 편한 음악 소리라든지 클래식한 음악 또는 어떤 자연음을 듣게 한 20분 간격으로 듣게 하고 근데 이 소리가 내가 이명 주파수하고 뭔가 관련된 부분의 소리를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력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선 이명 주파수 대역을 찾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명 주파수 대역이 나는 소리 부분에 어떤 이제 마스킹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청력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주파수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대역이 이명 주파수 대역이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파수 응답 곡선에서 이쪽 부분은 소리를 더 강조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는 근데 이제 또 어떤 연구되냐면 요걸 오히려 이제 더 강제하는 방법도 써보고, 근데 이제 실험한 결과는 요것이 더 좋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음악 소리를 정상들이야 그냥 다 듣지만 이명 환자들한테는 이 소리에서 우리가 요 주파수만 노치 필터를 거치면은 요 주파수 내용을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이 뭐 사고로 이제 잘렸다. 그래도 상당 오랫동안 마치 팔이 계속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이 이제 청각 피지로 소리가 오고 가는 메커니즘을 이제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일정한 이제 차폐음을 이제 주면은 나중에는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계속 차폐음을 들려주고 나면은 차폐음을 끊어도 마치 계속 차폐음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폐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폐음이 들어가면은 서로 상쇄돼 갖고 이명을 덜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항상 차폐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그런 6개월 정도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차폐음을 안 줘도 마스킹을 이명 음을 안 줘도 마치 이명음이 자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뇌에서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줬는데 또 그러고 나서 6개월 치료 후에 또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명이 발생한대.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시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보청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이명 쪽으로 할 때 마지막 선택은 결국은 보청기로 돌아가요. 보청기 돌아오는데 이명 환자들 중에 난청이 없으면 이 사람은 꼭 증폭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주파수 대역만 노치를 주고 만약에 이제 난청이 있으면 증폭을 해줘야 되잖아요. 증폭을 해주되 이명 주파수 대역만 조금 노치를 줘서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평소에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느라고 그 많은 수고를 했는데 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이제 보청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결과는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이제 토론을 해봤어요. 그 의사들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은 이제 논문을 보고 한 건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청각, 이제 사랑귀가 있고 이제 그 어느 부분에서 이게 망가졌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보충되고 뭐 하고 해도 소용이 없죠. 아예 그러니까 망가졌다기보다도 지금 이명이 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달팽이관 자체에서 망가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좀 힘을 얻는 게 청각 피질에서 어느 부분이 뭐 스트레스 받든지 해갖고 여기가 한마디로 청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 받은 것 뿐이지. 그 세포라는 거는 계속 시냅스가 연결돼갖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다가도 만약에 스트레스에 의해 갖고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온다든지 안 온다든지 그러면 정상 동작 안 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럴 때 이제 요즘에 힘을 얻는 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세포예요. 시각세포가 근접해 있는 시각세포가 요거를 지가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치 소리로 들어야 될 것을 마치 그냥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어떤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 이제 점점 접근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어쨌거나 환자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 항우울제라든지 주로 처방하는 게 항우울제더라고요. 신경 안정제.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은 역시 보청기로 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